노트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자, 노트를 쫙 펼칩니다. 그 중에서 왼쪽에는 학습지를 붙이세요.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이 학습지가, 선생님 나눠준 학습지가 2차 시용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는 1차 시용, 2차 시 공간을 마련해 두시고, 자, 여기에는 광합성 과학자, 그리고 좀 이따가 배움일기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쪽 여기는 다음 시간에 복습 퀴즈와 배움일기를 이 아래쪽에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새가 있고 나뭇잎이 있습니다. 자, 새는 대표적으로 동물이지요. 그리고 나뭇잎은 식물입니다. 자, 동물과 식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가요? 자, 바로 동물은 뭐를 반드시 먹어야 된다? 먹이를 먹어야 돼요. 그런데 식물은 먹이를 먹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식물은 먹이를 먹지 않아도 잘 자랄 수 있어요. 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옛날 사람들은 식물이 뭐를 먹고 자란다? 흙을 먹고 자란다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헬문트라고 하는 사람이 1630년도에 실험을 했어요. 건조한 흙을 준비합니다. 90kg. 그리고 버드나무를 심었어요. 이 버드나무는 처음에 한 2.25kg 정도 되는 것을 심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물만 주고 또 비를 맞추고 해서 5년 동안 키웠대요. 자, 그랬더니 당연히 버드나무가 이렇게 자라겠지요. 자, 자랐는데 버드나무는 나중에 5년 뒤에 보니까 74kg이 된 거예요. 즉 2.5kg이었던 것이 7.4, 즉 무게가 71.75kg이 증가했대요. 반면에 흙은 처음에 건조한 흙을 90kg를 넣었는데 5년 후에 보니까 이게 얼마가 감소했어? 1.05kg 밖에 감소하지 않은 거예요. 자, 사람들이 당연히 흙에서 양분이 어디로 갔어? 식물에 가가지고 식물이 자랐다라고 했었는데 식물이 자란 만큼 흙이 감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 식물은 흙을 먹고 자란 것은 아니구나. 자, 그러면 헬문트는 곰곰이 생각합니다. 흙 말고 계속 줬던 것이 바로 뭐지요? 여기 있는 물이에요, 물. 자, 그래서 헬문트는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결론을 내린다? 식물은 물만으로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자랄 수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지금 보면 이거는 정확한 것이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이게 획기적인 실험 결과였다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프리스틀리가 실험을 합니다. 자, 어떤 실험을 하냐면 밀폐된 종이 있지요. 자, 밀폐된 종에 식물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얼마 안 있어서 죽었어요. 자, 밀폐된 종에 생쥐를 넣었어요. 자, 얘도 얼마 안 있어서 죽었어요. 자, 그런데 이 밀폐된 종에 식물과 생쥐를 동시에 넣어놨어요. 자, 그랬더니 얘네들이 둘 다 잘 산다는 거예요. 자, 왜 얘 식물이 하나하나 넣었을 때는 죽었지만 둘 다 넣었을 때는 잘 살까? 자, 프리스틀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어떻게? 자, 식물은 동물의 호흡으로 탁해진 공기를 어떻게 신선한 공기로 만드는 능력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이 프리스틀리 실험은 하는 사람마다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인겐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다시 실험을 합니다. 자, 어떻게 실험을 했어? 둘 다 식물과 생쥐를 동시에 넣긴 했는데 하나는 햇빛이 잘 들어가게 투명하게 해놓고 하나는 빛이 아예 들어가지 않게 실험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빛이 잘 들어올 때는 얘네 둘 다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자, 빛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된다? 둘 다 생쥐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답니다. 자, 그래서 인겐하우스가 또 결론을 내요. 자, 어떤 경우에 식물은 뭐가 있을 때 빛이 있을 때에만 생쥐의 생존에 필요한 기체가 발생한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러면 이게 광합성인데 광합성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조건이 필요하고 그 조건이 충족되면 뭐가 나온다? 어떤 식물에서 기체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기체가 식물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들어가는 기체도 있을까요? 자, 요것을 실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바로 누구냐면 소슈르예요. 자, 소슈르라고 하는 사람이 1804년에 콩을 가지고 실험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식물이 자라면서 식물 내의 탄소량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알아내게 돼요. 그럼 이 탄소량이 왜 증가할까? 이것을 계속 연구한 결과 식물이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로부터 뭐를 얻어? 탄소를 얻었기 때문에 식물이 자라면 자랄수록 탄소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4명의 과학자들이 쭉 어떤 실험을 해서 광합성이다 라고 하는 과정을 알게 되었어요. 학습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광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빛광이에요. 합성할 합이에요. 자, 광합성은 누가? 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양분을 만드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 광합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럼 이런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는 바로 어디야? 식물이에요. 자, 이 식물 중에서도 어디? 식물 세포에 있는 엽록체라고 하는 세포 내의 기관입니다. 자, 요거 있지, 요거. 이게 하나의 식물 세포예요. 자, 얘네들이 하나의 식물 세포인데, 여기에 보면 조그만 알갱이 있지요? 이 조그만한 초록색 알갱이를 바로 뭐라고 한다? 엽록체라고 해요. 자, 이 엽록체에서 바로 뭐가 일어나? 광합성 작용이 일어납니다. 자, 광합성 과정을 정리하겠습니다. 이거는 중요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래요. 자, 광합성을 보면 이산화탄소와 물을 원료로 해서 식물이 뭐를 만드는 거?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거. 이 포도당이 바로 양분인데 양분이 만들어진 형태가 바로 뭡니까? 포도당입니다. 자, 이때 필요한 에너지원이 누구야? 빛 에너지고요. 자, 일어나는 장소가 어딥니까? 바로 식물의 엽록체입니다. 이 광합성 과정은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런 광합성 산물은 어떻게 이용이 될까? 산물은 바로 뭐냐면 생산되는 물질이에요. 생산되는 물질. 광합성 결과 생산되는 물질은 아까 뭐였습니까? 양분이었지요. 어떤 양분이 만들어지는가? 자, 처음 생성 양분은 바로 포도당이에요. 포도당. 그런데 이 포도당은 생성된 직후에 바로 뭘로 바뀌냐면 녹말로 바뀐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진 양분은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식물의 에너지원으로 이용이 된답니다. 자, 보충 내용 얘기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의 종류가 나오는데 좀 전에 포도당이니 녹말이니 하는 애들 있지요. 자, 얘네들은 모두 다 뭐냐면 탄수화물의 한 종류예요. 근데 이런 탄수화물은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다시 3가지로 나눠져요. 단당류, 이당류, 다당류. 그럼 단당류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단당류는 당이 몇 개 있는 거? 1개 있는 것을 말해요. 자, 이당류는 당이 몇 개 있을까요? 숫자 2예요. 자, 2개 있는 것을 말해요. 자, 다당류는 다는 무슨 다? 마늘다예요. 당이 몇 개 있는 거? 여러 개 있는 것을 말한답니다. 자, 단당류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포도당이에요. 자, 이 포도당은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에 결합되어 있는 물질이거든요. 여기에서 중심 원소가 탄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포도당을 표현을 할 때 여러 문제집이나 교과서에 보면 육각형 기호를 나타내요. 이게 왜 그런다? 탄소가 6개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포도당이 2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당류인데 대표적인 예가 설탕, 엿당, 젖당이랍니다. 자, 그러면 다당류는 당이 여러 개인데 지 포도당이 엄청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녹말이에요. 그리고 셀룰로스, 섬유소 같은 것도 있어요. 이 녹말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겠습니까? 포도당이 계속
수없이 수천, 이게 수백, 수천, 수억 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 이것을 바로 녹말이라고 해요. 자, 광합성을 처음에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든다? 포도당, 조그마한 알갱이 형태로 만들지만 만든 그 직후에 이 포도당을 쭉쭉 연결해서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한다?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한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끝내겠습니다. 안녕.